여러분,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우리 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8시간 가까이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난 우리 몸은 마치 밤새 물을 주지 않은 시든 화초와 같습니다. 이 화초의 메마른 뿌리부터 잎사귀 끝까지 생기를 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침에 마시는 첫물 한 잔의 기적입니다. 또한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우리 혈액은 마치 오래 끓여 되직해진 죽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끈적한 피가 우리 혈관을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아침 시간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유독 잦은 이유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이 끈적한 죽에 맑은 물을 부어 혈관 속을 시원하게 흘러가는 부드러운 미음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아침 물 한 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마신 그 물 한 잔이 사실은 이 모든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물 한 컵이 아니라 밤새 입안에서 증식한 수억 마리의 세균 한 컵을 그대로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박사님,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하며 놀라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혼란과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 온 의학박사 오혜숙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찬란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아침 물 한 잔을 세균물이 아닌 죽어가는 세포를 깨우는 기적의 생명수로 바꾸는 딱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딱 일주일만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토록 올바른 아침 물 한 잔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어머님의 모습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올해 70살의 최명숙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마시는 냉수 한 잔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들으신 뒤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 뜨자마자 냉장고 문부터 여는 것이 첫 번째 일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어머님의 몸은 그 노력에 보답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으며 손발은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오후만 되면 온몸의 기운이 싹 빠져나가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건강을 위해 남들보다 더 애쓰는데 왜 내 몸은 점점 약해지기만 할까요? 제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게 순리일까요?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좌절감과 서러움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식단을 살펴보고 생활 습관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노력의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침 습관 속에 우리 몸을 해치는 3가지 큰 실수가 모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비싼 약을 처방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양제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의 습관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3가지 황금 법칙대로 딱 일주일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평생을 달고 살던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아침에 속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늘 차갑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산삼, 녹용 같은 비싼 보약만 찾아다녔는데 진짜 보약은 매일 아침 제 부엌에 있었습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물 한 잔을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최명숙 어머님처럼 활기찬 아침을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그 기적을 만드는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서 이게 전부인가 싶으실 테지만 이 안에 우리 몸을 살리는 위대한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 물부터 마시지 말고 입부터 헹궈라 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바로 물부터 찾으시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밤새 잠든 우리 입속은 문을 꼭 닫아놓은 축축하고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먹고 남은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와 입안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세포들이 온갖 세균들의 풍성한 잔치상이 되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는 동안 입속에서는 무려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잔치를 벌이고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잔치가 끝난 아침 입을 헹구지 않고 물을 마시는 것은 밤새 모인 그 음식물 쓰레기와 세균 덩어리를 좋은 물이라는 버스에 태워 내 소중한 위장과 혈관 속으로 친절하게 실어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염, 장염, 심지어 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73세 김철민 아버님께서는 몇 년째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원인 모를 위염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습관도 좋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데 말입니다. 제가 아침 습관을 여쭈어 보니 역시나 눈 뜨자마자 물부터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딱 3일만 물 드시기 전에 물로 입만 한번 헹궈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은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속이 부대끼는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제 위장에 세균을 들이붓고 있었던 거네요. 라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그럼 아침부터 칫솔에 치약을 묻혀 양치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딱 20초만 우물우물 가글가글 힘차게 헹궈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새 입안에서 잔치를 벌이던 세균의 90% 이상을 깨끗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10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아침 물 한 잔을 세균물이 아닌 생명수로 만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글액으로 헹구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아침 공복에 건조한 입안에 독한 가글액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입안을 더 마르게 하고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 찬물이 아니라 내 몸과 닮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리려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보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우리 위장과 심장의 뺨을 갑자기 얼음물로 세게 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장과 심장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바짝 수축해버립니다. 소화 기능은 멈춰버리고 혈관은 좁아져 혈액순환을 도우려고 마신 물이 오히려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셈이지요. 또한 우리 몸은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을 데우기 위해 아침에 막 만들어진 소중한 하루치 에너지를 몽땅 끌어다 써버립니다. 마치 아침부터 난방을 최고 온도로 트는 것과 같지요. 아침에 찬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5세 이은주 어머님은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든다는 이유로 평생을 냉수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점심시간만 지나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가끔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느끼셨죠.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도록 했습니다. 어머님은 2주 뒤에 박사님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아침에 몸을 때려서 억지로 깨우는 대신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안아주니 하루 종일 몸이 편안하고 기운이 넘칩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온도의 물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우리 체온과 비슷한 30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정수기 물에 뜨거운 물을 4분의 1 정도만 섞으면 우리 몸이 가장 놀라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생명의 온도가 됩니다.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부드럽게 깨워줄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 벌컥벌컥이 아니라 음미하듯 천천히 마셔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메마른 화초에 물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한꺼번에 양동이로 콸콸 쏟아 부으면 흙이 물을 머금을 새도 없이 전부 화분 밖으로 흘러 넘쳐 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뿌리까지 물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그 물은 우리 몸의 세포라는 흙 속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신장에 부담만 준 채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은 마셨는데 몸은 여전히 목마른 가장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 혈관이 터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신 대전의 82세 박서준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한 사발씩 들이켜셨는데 마시고 나면 속이 출렁거리고 금방 화장실만 들락날락할 뿐 갈증이 가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리고 차를 마시듯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양을 마시는데도 천천히 마시니 물이 정말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헛배부른 느낌도 잦은 소변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침 물 한 컵은 최소 1분에 걸쳐 3번에서 5번에 나누어 마치 귀한 차를 음미하듯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한번 보고 또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한번 쉬고 고맙다 내 몸아 밤새 고생 많았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내 몸과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1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황금 법칙을 배우셨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합니까? 무조건 2리터를 마셔야 하나요? 물 대신 구수한 보리차나 정신이 번쩍 드는 커피는 안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한다는 말에 마치 숙제를 하듯 강박적으로 물을 드십니다. 배도 부르고 화장실만 자꾸 가고 싶은데도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물을 들이켜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갈증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물이 필요하면 삐뽀삐뽀하고 목이 마르다는 경보를 정확하게 울려줍니다. 우리는 이 경보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경보가 울리지도 않는데 억지로 물을 들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특히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몸속의 중요한 염분 균형이 깨져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내게 맞는 하루물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몸이 목마르다고 신호를 보낼 때 좋은 물을 좋은 방법으로 충분히 마셔주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물 대신 커피나 녹차, 보리차는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첫 잔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라는 화초는 오직 순수한 물이라는 영양분만 먹고 자랍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 화초의 각성제를 잠시 뿌려주는 것과 같고, 보리차는 향기로운 바람을 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만 화초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커피와 녹차 속의 카페인 성분은 우리 몸의 물을 밖으로 빼앗아가는 수분 도둑 역할을 합니다. 이뇨작용 때문이지요. 물을 보충하려고 마셨는데 오히려 내 몸의 물을 훔쳐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커피나 차를 한 잔 드셨다면 반드시 순수한 물을 한두 잔 더 드셔서 도둑 맞은 수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첫 잔은 반드시 순수한 물로 시작하시고 그 후에 드시는 차와 커피는 건강이 아닌 즐거움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셋째, 물에 무언가 타서 마시면 더 좋을까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급 꿀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몬이나 식초 한 방울은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깨우는 아침 기상나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평소 기운이 없는 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좋은 소금, 즉 천일염이나 죽여물쌀 한 톨만큼만 넣어서 드셔보세요. 밤새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 물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링거 주사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혀에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쌀 한 톨, 아주 조금이면 충분하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물에 대한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풀리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황금 법칙만 매일 아침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 한 잔을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보약으로 만들고 싶은 더 깊은 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똑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몸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크게 몸에 열이 많은 체질과 몸이 찬 체질, 물이 늘 필요한 체질과 물을 잘 밀어내는 체질로 나뉩니다. 이 체질을 모르고 남들이 좋다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다시 청춘의 소중한 멤버십 회원님들께만 공개하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체질을 집에서 스스로 진단하는 놀랍도록 쉬운 방법과 그 체질에 맞춰 아침물 한 잔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에 대한 특급 체질별 물 마시기 비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몸이 찬 분들에게는 생강 한 조각이 약이 되지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체질을 알면 매일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진짜 산삼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맞춤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가입 버튼을 통해 다시 청춘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이처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더 깊고 특별한 건강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공개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습관으로 제 몸을 혹사시켰던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켜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아랫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체질이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요. 세월이 흘러 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이 간단한 따뜻한 물 천천히 마시기로 아침 습관을 바꾼 뒤에야 제 몸의 아침이 얼마나 평온하고 활기찰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평생의 습관을 바꾸라는 매서운 잔소리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평생을 애써온 소중한 몸을 더는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의사이자 먼저 늙어본 인생 선배의 사랑이 담긴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정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없는 살림에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워내시느라 평생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가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작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은 나이 탓이려니 팔자려니 하며 꾹꾹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젊게 다시 청춘으로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사실 자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막막하고 외로운 그 길을 저희 다시 청춘이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더 큰 건강을 그리고 더 빛나는 청춘을 만들어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나를 위해 다시 청춘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용기 있는 약속이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끼는 분, 특히 아침마다 피곤해 하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침이 피곤함이 아닌 활기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의 응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다시 청춘 제작진에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의학 박사 오혜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